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의 최상기 교수입니다. 6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건축 설계를 할 때 그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 그런 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그것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경험치 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 6개의 미니 강의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가 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그 벽 두께라든가 기둥 두께, 기둥 크기, 그 다음에 기둥의 간격, 주차장 계획, 그리고 또 보의 깊이, 그런 것을 산정해가지고 전체 층고를 산정하는 법,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안전 피난 시설과 그다음에 설비 시스템, 그러니까 그 피난 계단,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그 직통 계단, 그 계단의 배치 원리,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 몇 개가 필요한가, 문의 열리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또한 설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물의 단지 구조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핏줄과 같은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관 파이프도 들어가게 되고 설비 덕트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런 그 전기 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건물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덕트 샤프트라고 그러면 샤프트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EPS라는 것이 있고 PS라는 것이 있죠. 파이프 샤프트가 있고 엘렉트릭 파이프 샤프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거리마다 어떤 모양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강의, 안전 및 설비 시스템. 안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피난에 관련된 거니까 비상 피난 계단, 그런 것들이 되겠고, 설비 시스템은 이제 덕트들이 들어가는 자리를 얘기하겠죠. 안전 시스템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피난 계단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면이 있겠죠. 건축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 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종이에 맞는 사이즈로 그려봤고요. 피난 계단이 2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항상 2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작은 건물에는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개는 2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쪽 피난 계단이 화재에 의해서 막혔을 경우에는 또 다른 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도와 규모에 따라 가지고 피난 계단 숫자는 다를 수가 있는데 통상 2개로 하는 편이 웬만한 규모의 건물에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층이거나 아니면은 집회 시설처럼 사람이 여럿이 모이는 곳에서는 2개의 피난 계단이 필요하겠고, 일단 그 피난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긴 평면에서는 어, 계단이 2개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그림은 되게 이렇게 작기 때문에 평면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두 계단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30m나 50m가 넘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뭐 간략하게 도식화서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피난 거리는 30m가 필요한데 내화 구조면은 50m로 이게 확장이 되겠죠. 50m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주로 내화 구조에 해당이 되겠고요. 더 멀게 하려면은 75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피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반지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그 벽들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실제 피난 거리를 다 더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 피난 계단은 방화 구획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닫혀 있어야 돼요. 연기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한 인클로저가 있어야 합니다. 문도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야 해서 화재 시에는 연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닫혀 있어야 해요. 학생들이 가끔은 이걸 완전히 닫지 않고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 피난 계단에 한해서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각각 층이 있겠죠. 1층 위에도 여러 개의 직통 계단이 바로 위에 이렇게 연결돼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바로 연결될 필요는 없지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하고 또한 그 벽들이 하나의 그 전단벽 역할을 해서 구조체가 막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층이 있는 경우고요.
지금 또 다른 쪽 피난 계단, 아까 꼭 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한번 어쩔 수 없이 평면 구성 때문에 어, 계단이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위에 모든 것이 다 오피스 평면처럼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난 계단 길이는 서로 이 방화 구획에 의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1층을 방화 구획을 연장을 해서 2층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 다시 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단실 안에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전이 되는 층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문의 열림 방향도 중요한데요. 일단 이 피난 계단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통해서 피난층, 즉 1층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피난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는 문 열림 방향이 모두 계단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피난층 1층이 되겠죠. 거기서는 바깥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어떻게 될까요? 지하도 피난층이 아니기 때문에 계단실 안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피난층이 아닌 곳에서는 안으로, 피난층에서는 바깥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탈출을 할 때 1층에서 만일 문이 안쪽 열림으로 된다면은 문이 열리기도 전에 뒷사람들이 막 밀어대 가지고 문이 영원히 안 열릴 수가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한 계단 외에도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이 이 PS, EPS, 결국에는 설비 시스템인데 PS는 배관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최소 크기는 한쪽 작은 쪽이 30cm, 그다음에 길이는 한 1m 정도 되죠. EPS는 좀 더 커가지고 한 2m, 3.5m의 실입니다. 그리고 위성으로 되어 있는 EPS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EPS 실은 좀 크죠. 2m에서 3.5m. 그다음에 그 X자로 된 부분이 파이프고 옆에는 배관이 아니라 판넬들이 전기 판넬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EPS 실이 좀 작은 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성 EPS 실인데요. 이제 여기는 좀 떨어져 있는 곳. 그다음에 PS는 꼭 실이 될 필요는 없고요. 그 점검구가 있으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PS의 덕트 크기는 최소 30cm, 근데 50cm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샤프트의 모양을 보면은 대개는 직사각형인데 1대2의 직사각형이거나 1대4의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면이 저런 파이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이 한 300mm에서 500mm 정도의 길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으로 이 샤프트는 얼마만큼 들어가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각 평면의 면적에 따라 다른데 전체 평면, 그러니까 각 층의 면적의 한 2%에서 4%가 샤프트 스페이스가 되면 되는데 2%는 저층 건물, 고층 건물이 되면 이런 샤프트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한 4% 정도로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m 거리마다 이 샤프트가 있어야 돼요. 그 파이프들이 지나가는 그 거리가 너무 길어지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40m 거리 안에 넘게 되는 그런 긴 평면에서는 40m마다 위성 혹은 그냥 제대로 된 EPS를 추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PS, EPS 실이 저런 그 연결되는 수직 내력벽 거기에 연결되면 좋습니다. 이쪽에는 위성 EPS를 그려봤어요. 조금 작죠? 조금 키워가지고 그 옆에 PS실까지, PS 덕트까지 그 계단실 옆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좀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40m 이상의 길이가 있을 때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피난 계단에 대한 몇 가지 경험치 수, 그 다음에 설비 시스템에 대한 경험치 수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